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부터 경찰공제 주관식 경찰행정법 2012년도 경찰공제 사례 강의를 맡게 된 신민 강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금까지 제가 강의했던 방식이랑 조금 다른 방법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 기본 강의, 이론 강의나 아니면 기출 사례 특강이나 논점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판서를 굉장히 많이 했던 걸 기억을 하실 텐데, 공제 강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하게 알고 계신 게 있으실 겁니다.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한테 공제외 음성 해설 강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와 같은 방법으로 판서는 조금 줄이고요. 제가 우선 제 답안을 가지고 공제 사례를 함께 풀어가면서 그리고 나서 공제 답안에 대한 제가 평가를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사례 1번에 대한 문제를 같이 풀도록 할 텐데요. 먼저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을 보시게 되면은 2009년도 8월 1일 갑은 서울역 앞길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남대문 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관 을에게 적발이 되어서 지금 이제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게 되면 지금 제 답안 가지고 보고 있는 중이고요. 설명이 끝나고 나서 공제의 답안을 함께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참조조문을 한번 보시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44조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을 보시게 되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뭐에 대한 규정이다? 음주운전 금지 규정입니다. 음주운전 금지 규정. 그리고 44조 2항을 보시게 되면 경찰 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첫 번째, 여기서 슬래시 끊으시고요. 첫 번째 요건이죠. 또는입니다. 또는 하거나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1항이 바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이었었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단이 들어서 음주 측정을 하게 되면 이 두 번째 요건에 해당하는 거죠.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해서 측정할 수 있다. 호흡조사에 의해서 측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바로 음주 측정에 해당할 겁니다. 음주 측정.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대로 음주 측정이라는 것은 행정조사, 경찰조사 작용에 해당할 것이고요. 경찰조사 작용에는 강제조사하고 임의조사가 있죠. 임의조사는 뭐예요? 임의조사는 상대방의 뜻에 맡겨서 이루어지는 조사 행위를 말하는 거죠. 음주 측정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자발적 동의를 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조사에 해당한다라고 보겠네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특별히 관련은 없습니다. 강제조사, 음주 측정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법적 성질이 권력적 사실행위이고 또한 그것은 행정처분, 경찰처분이다.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게 되면 이것을 측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측정할 수 있다. 가능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음주 측정이라는 것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보겠네요. 여기까지 보시면 됐습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음주운전 단속 중인 남대문 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관 을에게 적발이 돼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그러니까 지금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44조 1항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 위반 사유가 인정되었고 그에 따라서 44조 2항의 근거에서 음주 측정이 행해졌고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2%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선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시 이제 뒤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게 되면 이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제재 처분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제재 처분이 어디에 있느냐? 도로교통법 제93조네요. 그렇죠? 93조 1항 보시게 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과 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행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이 행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이 부분이 이제 밑에 있는 시행규칙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지금 구체적인 수권이 이루어진 상태고요. 수권을 받아서 지금 제정된 법규명령이 바로 밑에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이게 행정안전부령이죠. 행안부령. 이제 그 기준에 의해서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내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두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운전면허 취소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가능한데, 몇 년의 범위 내에서? 1년의 범위 내에서입니다. 그렇죠? 1년의 범위 내에서 운전면허 취소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운전면허 정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취소를 할 거냐 말 거냐, 정지를 할 거냐 말 거냐에 있어서의 결정재량도 인정이 되고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운전면허 취소를 할 것인지, 운전면허 정지를 할 것인지 부분에서는 둘 중에 하나의 법적 효과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선택재량도 인정이 됩니다. 조금 더 심화학습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1년의 범위 내에서 운전면허 정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루짜리 운전면허 정지할 수도 있고 365일짜리 운전면허 정지할 수도 있고 역시 그 날짜, 정지기간의 선택 역시도 선택재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재 처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의 제재 처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 각호에 보니까 제1호가 나와 있습니다. 제1호 확인해 보시면 제44조 1항 규정에 위반하여 44조 1항 뭐였었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이었었죠. 그래서 음주운전을 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을 한 때는 이와 같은 제재 처분을 하게 돼 있어요. 방금 전에 우리가 지금 참조조문으로 어떻게 넘어왔냐면 0.22% 혈중 알코올 농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얘기가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이거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위임명령이 밑에 있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확인하도록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91조 1항 보시니까요. 법 93조, 방금 봤던 게 바로 93조였었어요. 그렇죠? 93조에 따라서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기준 이렇게 돼 있고 그 뒤에 보면 97조 1항 이렇게 돼 있는데 97조 1항은 지금 우리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고요. 93조 문제입니다. 93조에 있어서 취소나 정지할 수 있는 기준은 뭐와 같다? 별표 28과 같다. 별표 28. 그래서 다시 별표 28 내려오십니다. 별표 28 내려와 보시고 여기서 별표 28은 또 뭐야?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경감 승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야 근무하시면서 많이 익숙한 법령이기 때문에 상관없겠지만 이제 경찰 간부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별표 28 이런 거 자체도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이 별표 28은 사실 여기에 있는 이 시행 규칙의 하나의 내용이 지나지 않는 겁니다. 너무 내용이 길어가지고 별표를 이렇게 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별표 28은 뭐라고요? 이것도 그냥 시행 규칙입니다. 행정안전부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별표 28 보니까요. 제2호에서 취소 처분 개별 기준이 나와 있는데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지금 이 공대회 저자가 이것도 헷갈리게 만들려고 지금 왜 이 글을 들어가는 걸까요? 하지만 별게 아니네요. 보시게 되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0.05%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0.05%는 어디 있냐면 그 참조조문 보시게 되면 44조 4항에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시작점은 바로 0.05%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것 때문에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때 뭐 한다고요? 운전면허 취소 처분한다고요. 근데 지금 설문에서 이와 같이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단서가 없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게 되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때 이때도 운전면허 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네요. 술에 만취한 상태 맞나요? 지금 갑이 술에 만취한 상태일까요? 그렇죠. 왜? 기준이 여기 나와 있어요. 혈중 알코올 농도 0.1%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문에서 갑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몇 프로였죠? 0.22%였습니다. 그래서 0.1% 이상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재 처분은 이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그건 어디 근거해서 술에 만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재 처분한다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이제 설문으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0.22%로 나타났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십 건의 음주운전 단속으로 경매에 시달리고 있는 어른 착오를 일으켜라고 돼 있어요. 이런 식의 상황을 지금 공제의 저자가 직접 만들어낸 것은 아니고 이건 이제 판례 상황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경매에 시달리고 있었던 이제 단속 경찰관, 단속 공무원 을이 착오를 일으켰고요. 갑을 운전면허 정지 대상자로 기재를 하였습니다.
방금 전에 뒤에서 우리가 참조조문 보면서 어떻게 됐었나요? 도로교통법 93조 1항에 따르게 되니까 뭐 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할 수 있다? 정지할 수 있다? 1년의 범위 내에서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시행규칙 별표 28까지 내려와 보니까 지금처럼 0.1% 이상, 0.22%, 즉 술에 만취한 상태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운전면허 취소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착오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운전면허 정지 대상자로 기재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남대문 경찰서장 병이 지금 이제 단속경찰관 을이 착오한 대로 그대로 해서 운전면허 정지를 하게 됩니다. 이를 토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서 갑에게 운전면허 100일 정지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사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서 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따랐다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나왔겠죠. 이 문제가 이 부분에서는 약간 세련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뭐 지워주면 훨씬 더 정확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로부터 6개월 후에 오류를 발견한 서울지방경찰청장정은 갑에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 며칠 차이 나는지 한번 보세요. 100일 정지가 됐어요. 6개월이면 6, 3, 18, 180일이에요. 그렇죠? 그럼 180-100은 80이 남죠. 그럼 지금 갑 같은 경우에는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발령됐을 때 그 시점에 운전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운전하고 있었겠죠. 왜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나왔으니까 운전을 하고 있었던 거죠. 운전면허 정지 처분 100일이 나왔고 그 100일이 경과했기 때문에 정지 처분의 효력은 소멸됐고 따라서 이제는 운전면허 처분의 효력이 부활했고 운전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6개월이 지나서 이제 와서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했다는 거죠. 이 안에서 논점이 보이십니까? 논점이 보이셔야 됩니다. 그쵸? 논점이 보여야 됩니다. 그럼 설문 1번 한번 보시게 되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법적 성질을 기술한 다음에 굉장히 친절한 문제네요. 그죠? 남대문 경찰서장 병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의 적법성을 검토하시오. 여기서 그냥 남대문 경찰서장 병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의 적법성만 물어봐도 그래도 여러분들은 알아서 지금 이 별표 28의 법적 성질을 검토하셨어야 하는데 지금 아주 친절하게 법적 성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익숙하신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이 시행규칙에 만약 법규성을 인정해서 법규 명령으로 봐버리게 되면 법으로 봐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별표 28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한 거죠. 별표 28에 위반돼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별표 28을 법규 명령으로 법으로 봐버리게 되면 이 별표 28 위반 사유만 가지고 바로 정지 처분은 위법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겠죠. 근데 만약에 이것을 행정규칙으로 봐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행정규칙은 뭐라고요? 휴지 조각입니다.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이라는 것 제재 처분 재량행위라고 했죠. 근데 여전히 재량행위로 남기 때문에 뭐 정지를 할 거냐 취소를 할 거냐 이것은 사실 관할행정청 마음 재량권으로 남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는 별표 28에 위반돼서 취소를 하지 않고 정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적법해지냐? 그건 아니거든요. 위에서 보시게 되면 착오를 일으켰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착오라는 부분과 관련돼서 또한 위법성 사유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설문 2번, 3번까지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머리가 굉장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설문 1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답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고 설문 1의 해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제의 교재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제 다른 경찰행정법 교재들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많이들 작성을 하시죠. 여러분들도 이 부분 작성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논점의 정리, 또는 뭐라고 하죠? 요즘엔 이제 또 쟁점의 정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쟁점의 정리. 표현은 다양할 수 있어요. 문제의 제기라고 쓰시는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예, 과거에는 또 문제의 소재 이렇게 쓰기도 했었어요. 문제의 소재. 그 다음, 그냥 이제 서론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계시죠. 서론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거 쓰지 않는다. 이제부터 이거 쓰지 않는다 이겁니다. 지금 제 답안을 보시게 되면 설문 1의 해결부터 바로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코드를 좀 맞추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약간 속도가 느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제 수업을 계속 따라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히 익숙하실 텐데 공제외책이니까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해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랑 약간 코드를 맞추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렇죠? 그럼 이걸 왜 안 쓰냐? 우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작년도에 그러니까 2011년도 경감승진 시험 모범 답안이 지구원의 실수로 유출되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몇몇 수험생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바로 그 모범 답안을 다운받아 버렸죠. 모범 답안 제가 그래서 다 나눠드렸었어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모범 답안 보면 어떻게 돼 있었나요? 이런 거 없었습니다. 올해 2012년도 모범 답안 보신 분들 계시죠? 이야기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올해도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경찰행정법 공부방법론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촬영을 해서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출제에는 두 분이 들어가서 하십니다. 지금까지 전부 다 직원분들이 들어가셨었어요. 물론 이제 사시나 행시 출신 분들이 들어가셨죠. 근데 출제위원들이 모범 답안을 작성했었나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모범 답안은 누가 작성한다고 했죠, 제가? 직전 연도 사법시험 합격생이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시생들 같은 경우는 신림동에서 공부를 하죠. 그리고 지금 이곳은 신림동입니다. 신림동에서는 논점의 정리, 쟁점의 정리를 불필요한 경우엔 작성하지 않도록 가르치기 시작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사시 합격생들이 들어와요. 모범 답안을 쓰면서 논점의 정리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내년에 뭐 들어갔던 친구가 써버리면 어떡할 거야? 뭐 옛날부터 공부한 친구면 어떡할 건데?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이 논점의 정리 쓰게 되면 뭘 또 써야 되죠? 이거를 쓰게 되면은 여러분 이제 논술형 답안이라는 것, 논문형 답안이라는 건 당연히 어떻게 이루어져야 돼요? 수미상관 방식, 그렇죠? 수미상관. 머리하고 꼬리가 서로 대응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논점의 정리, 쟁점의 정리 이런 것을 쓰셨을 경우에 있어서는 당연히 무엇을 쓰셔야 돼요? 마지막 가서 사안의 해결을 써주셔야 되겠죠. 사안의 해결, 이제 또는 결론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걸 써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에는 여러분들이 지면을 어느 정도 할애하는 것이 기본일까요? 과거에 이렇게 논점의 정리 이런 거 쓰실 당시에는 이 부분에 이제 10%, 그리고 이 부분에 10%. 지금 제가 10%가 전체 죄송합니다. 전체 10%, 이 부분에서 5%, 이 부분에서 5%에서 이제 총 10% 정도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시죠. 시험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안 그래도 시간이 부족한데 굳이 득점도 없는 부분에서 여기다가 10%에서 지면 다 낭비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꼭 10페이지를 다 채우실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7페이지, 8페이지만 써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경찰사랑 카페에서도 또 전국 순회를 다니면서도 보여드렸던 답안이 있었습니다. 서울청에서 68.5점이 나왔던 합격자의 답안이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 7페이지 정도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답안을 보여드렸을 때 직접 채점한다면 몇 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55점 이상 부르신 분 아무도 안 계셨었습니다. 68.5입니다. 7페이지만 작성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내용에도 빠진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럼에도 그 정도 점수가 나오고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뺄 수 있는 건 빼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합격하신 분 같은 경우엔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세요.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지금도 매일매일 저한테 카톡을 보내고 계신데, 예, 그분은 이제 이 수업을 듣지 않으시겠네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선생님이 강의를 하시면서 논점의 정리와 사안 해결을 쓰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를 해갖고 안 썼다. 안 썼는데 60점대 후반 나오고 합격했다. 그리고 시간은, 네, 80분 중에 20분이 남았다. 쓰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쓰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로마자 2번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이렇게 설문 1의 해결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서는 문제인식 전달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문제인식 전달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뭘 써야 되냐? 문제점. 이걸 써야겠죠? 문제점. 그리고 학설 판례 이렇게 쓴 다음에 마지막에 4번 이렇게 해볼까요? 4번 여기서 소결 또는 설문 1의 해결 이런 식으로 쓰겠죠. 이거 모으면 각각의 설문에 있어서 이 문제점 모으면 논점의 정리 나오고 여기서 이 소결 모으게 되면 사안 해결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을 만약에 논점의 정리 있는 걸 그대로 옮겨다가 여기다 꽂아놓고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옮겨다가 저기다 꽂아놓고 하게 되면 채점자가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굉장히 성의 없는 답안이구나. 똑같은 중복 논의가 왜 계속 반복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논점의 정리에 썼던 말을 조금이라도 바꿔야 되겠죠. 어떻게 바꿔야 돼요? 여기는 조금 더 사이즈가 크면, 여기는 조금 더 사이즈를 작게, 여기가 조금 더 추상적이면, 여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주셔야 될 텐데 그 미묘한 온도차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나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내 머리는 앞에 거를 고민하고 있고 손은 뒤에 건 알아서 쓰고 있어야 돼요. 내가 뭔가 집중을 하는 순간 시간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5분, 10분 막 흘러가 버립니다. 생각하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내용도 아닌 불필요한 온도 차이를 생각해서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 시간에 이 부분, 예. 물리적인 양을 쓰는 데서도 시간이 걸리지만 그거 고민하다가 시간 다 날아가면 한 20분 날아갈 겁니다. 시험 끝났습니다.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공제회책이 되기 전에, 네, 그러니까 원고가 넘어가고 나서 공제회 저자님이랑도 제가 이미 얘기가 된 부분입니다. 예,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요거 생략하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바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설문 1의 해결. 문제점 들어가도록 할게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이제부터 별표 28이라고 하도록 합니다. 약칭 들어간 겁니다. 이하 별표 28이라 한다. 여러분들 약칭 쓰실 때 약칭 쓰겠다라고 이렇게 전제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갑자기 도교법 이러고 들어가 행소법 이렇게 이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약칭 쓸 때 말씀하시고 들어가고 법적 성질을 물어봤어요. 법적 성질과 관련돼서 법규 명령으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한다. 여기서 굳이 여러분들 법규 명령인지 행정규칙인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이미 정해놔도 된다는 거예요. 결론을 내린 게 아닙니다. 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물론 문제점에서 결론까지 끌어내버리면 뒤에 논의가 다 불유해지니까 안 되겠지만 이 정도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두 가지 질문했는데 별표 28의 법적 성질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 수 있어요? 뭔가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운전면허 정지 처분 별표 28이 있었습니다. 별표 28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었었죠? 네, 시행규칙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행규칙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라는 수권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어디 있었습니까? 예, 도로교통법에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예,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의 수권을 받아서 만들어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현재 0.22%였습니다. 그러면 별표 28에 따르게 되면 뭘 해야 되는 상황이죠? 운전면허 취소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운전면허 취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했다고 하고 있으니 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에 별표 28에 위반된 거죠. 별표 28에 위반돼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운전면허 정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운전면허 정지는 위법하냐 적법하냐 지금 이것을 물어봤는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이게 뭐에 위반됐다고요? 별표 28에 위반됐다고요. 별표 28이 법이면요. 법이면 위반되면 위법. 그렇죠. 법이 아니면요. 위반 그 자체만 가지고 위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별표 28을 법으로 볼 것이냐, 법규 명령으로 볼 것이냐, 즉 법규성을 인정할 거냐, 아니면 법규성을 부정할 거냐. 이렇게 했을 때 요거는요. 그 위반 자체로 바로 그냥 위법이에요. 바로 위법. 그러면 여기서는요. 위반 자체만 가지고 그렇게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추가 플러스 알파 논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논의되는 것이 바로 아까 우리 봤던 차고 이 논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운전면허 정지의 위법적법을 논의하기 위해서 무엇을 별표 28의 법규성 논의가 필요하다고 한 것이고 이거에 따라서 뒤에 논의가 달라지니까 이를 바탕으로 해서 살펴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쵸? 이제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적법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는데 법규 명령으로 보게 되면 별표 28 위반 자체로 위법해지겠지만 이건 바로 이 위쪽 얘기하는 거고요. 별표 28의 행정규칙으로 보면 별도의 재량의 하자 이런 식의 논의가 필요해진다. 이게 바로 이 알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알파 부분에서 재량의 하자 이런 식의 논의가 필요해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운전면허 정지의 법적 성질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법적 성질을 꼭 검토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네, 반드시 아시겠어요? 반드시 무조건 습관적으로 이거 쓰는데 시간 안 걸려요. 근데 이거 안 쓰게 되면 무슨 문제 생겨요? 자기 통제 기능이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그 문제가 재량의 하자를 묻는 문제인데 실수로 이거 기속행위라고 생각해버리게 되면 재량의 하자 논의가 통째로 날아가요. 그럼 그 해는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법적 성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고 신중하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성질이라는 것은 전체 답안이라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신선한 요리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다 상하고 썩어버린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법적 성질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한다는 겁니다. 다만 법적 성질에 대한 검토는 통상 이렇게 법적 성질을 직접 묻는 기출문제도 지금까지 여러 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통 이제 법적 성질이라는 것은 이제 첫 번째 당의 행위의 성질, 이것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정처분성, 그 다음 세 번째로 기속행위, 재량행위,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 제가 여기서 기속재량이라고 썼다고 해서 여러분들 답안지에서 기속재량이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기속행위, 재량행위 끝까지 다 쓰셔야 돼요. 이게 이제 기본 구도고 경찰행정법에서는 이제 그것이 경찰행정 작용이냐 이런 식의 얘기가 종종 등장을 해주죠. 그렇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목적으로 위험을 방지하고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활동, 경찰행정 작용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찰처분, 경찰재량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뿐이에요. 이건 뭐에 쓰는 물건이냐고요? 요거는 가항상 허가다, 가항상 특허다, 하명이다, 부관이다, 행정계획이다, 행정조사다 이런 것들이 바로 당행위 성질입니다. 이거 써야 돼요? 꼭 써야 됩니다. 꼭 쓰셔야 돼요. 이거 쓰지 않고 판단이 안 돼요. 아시겠죠? 여기서 만약 허가 이래버리면 어떡하실 거예요? 허가다, 경찰상 허가다. 이것은 명령적 행정행위로서 실체법적, 쟁송법적 개념설, 어느 학설 따라도 처분이다 이렇게 해서 내려보낼 수 있어요. 허가다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기속행위다. 특허다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재량행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당행위 성질은 여러분들이 법적 성질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경찰행정 작용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정의 한번 써주고 나서 그렇다고 하시면 돼요. 운전면허 정지라는 것은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그 경찰행정 작용이다.
요거는 거기 제가 지금 써놓은 요 문장 여러분들이 기억하셨다가 뭐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운전면 정지. 운전면 정지는 하명이죠. 하명은 의무를 부과하죠. 예. 첫날이어서 참 여러 가지 얘기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명 보시게 되면요. 예, 자귀, 부자귀, 급부, 수인 의무 부과하죠. 자귀, 부자귀, 급부, 수인. 예, 자귀는 뭐야? 어떤 행위를 할 것. 부자귀는요? 하지 말 것. 예, 급부는 뭐야? 급부는 GIVE 기부. 아시겠죠? 주다. 줄 것. 예. 급부 행정 그러면 행정 주체가 국민한테 주는 거야. 급부 의무 이렇게 하게 되면 국민이 행정 주체한테 줘야 되는 의무가 되는 거야. 주다. 그 다음에 수인은 참고 견뎌야 되는 거죠. 항상 어디서 많이 나옵니까? 권력적 사실행위. 그렇죠? 권력적 사실행위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 뭘까요? 이거죠. 왜 이건데요? 운전면허 정지라고 하게 되면 그 정지 기간 중에는 운전을 하면은 아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운전해서는 안 되는 금지 의무, 부자기 의무, 하지 말 것, 부자기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부자기 하명입니다. 경찰 하명, 그 다음 처분. 하명은 뭐야? 하명, 허가, 면제, 명령적 행정행위네요. 행정행위는, 예, 뭐 실체법적 개념설은 처분 이코로 행정행위. 쟁송법적 개념설은 처분이 행정행위를 포함하면서 조금 더 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행정행위만 끝난 거죠. 그럼 처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실체법적, 쟁송법적 개념설 어느 걸 따라도 처분이다. 재량행위 검토해야 돼요? 요거는 옵션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뒤쪽에서 재량의 하자 이런 식의 논의가 나올 때는 검토하시고요. 그런 게 없을 때는 검토 안 해도 돼요. 그건 옵션인데 왜 저는 이제 이렇게 주문합니다. 그냥 하세요. 잘 모르면 하지 말고. 예, 할만하면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뒤에 무슨 논의가 나올지를 완벽하게 다 예상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르치시죠. 그렇죠? 안 된단 말이죠. 그럼 다 붙죠. 그러니까 뭐예요? 뒤에서 뭔 상황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여기까지 그냥 검토해두는 게 안전해요. 해봐야 2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 굳이 이렇게 제목 따라 안 따도 돼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한 거고 이거 한 번에 가세요. 한 번에 한 달락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재량 보시게 되면은 요건재량설, 효과재량설, 판단여지설, 뭐 종합설 넣으셔도 되고 뭐 개별적 검토설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판단여지설 빼셔도 되고 요건 효과재량만 넣으셔도 되고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과거의 학설이니까. 최근의 통설 판례에 따르게 되면 뭐 한다고요? 1차적으로 근거 법 문헌의 표현을 가지고 본다. 가능 규정이 있으면 재량행위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당의 행위의 성질이나 헌법상 기본권 관련성 정도를 가지고 판단한다. 이거는요. 언제죠? 근거 법 문헌이 불분명할 때죠. 불분명할 때. 분명하잖아요. 아까 우리 말씀드린 대로 93조 1항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돼 있다? 취소하거나 1년 이내 범위 내에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취소를 하거나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뭐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지 기간도 며칠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재량행위죠. 가능 규정 두고 있습니다. 끝. 재량행위다. 뒤에서 필요합니다. 어디서 필요해요? 여기서 필요하잖아요. 여기서 재량의 하자. 요거 할 때 좀 더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예, 별표 28의 법적 성질 물었죠. 우선 여러분들 여기서 그냥 냅다 밀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어떻게 밀고 들어가? 여러분들 문제를 푸는 거 지금 이건 뭐예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에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으로 풀 거죠? 그럼 이게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라는 말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사건이 몇 개가 있어요? 에이, 무한. 행정법에 논점이 몇 개가 있어요? 경찰행정법에 논점이 뭐 100개 있다고 볼까요? 100개 있다고 보시게 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건을 어떻게 한다? 그 100개에다가 이렇게 갖다 놔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바로 논점 추출입니다. 구체적 사건을 일반적인 논점으로 일반화시키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론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다시 구체적 사건에다가 적용시키기, 이게 바로 사안포섭이죠. 그렇죠? 일반화시키는 과정이에요. 뭐로 일반화시켜야 돼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이걸로 일반화시키셔야 됩니다. 이제 우선 이게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라는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형식이 법규명령이라고 했어요. 뒤에 행정규칙은 뭔데요? 내용이죠. 실질. 그렇죠? 예, 이것은 형식은 법규명령, 내용은 행정규칙,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근데 뒤에 있는 이 행정규칙은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단순 사무처리준칙,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예, 제가 답을 쓸 때 이런 식으로 쓰니까 이런 식으로 썼더니 아니 이게 이제 경찰청 내부에 있어서의 사무처리 규정에 따르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이게 반가로가 먼저고 양가로가 뒤다. 막 이런 얘기 하세요. 이런 건 아닙니다. 단순한 사무처리 준칙, 단순 사무처리 준칙이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여기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그건 행정규칙이에요. 그건 누가 봐도 행정규칙이에요. 그런 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언제 뒤에 있는 행정규칙이 제재처분 기준일 때입니다. 지금처럼 별표 28 이런 식으로 제재권 행사를 하는 제재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을 말해야 했는데 이게 뭐예요? 그 다음에 그 제재처분만 4개로 해서 연결이 되면 권리의무에 영향 미치잖아요. 권리의무를 규율하고 있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나마 권리의무를 규율하고 있으니까 법규적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법규명령이 아닐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뒤에 건 뭐라고요? 제재처분 기준. 그러면서 또 뭔데요? 항상 재량준칙입니다. 재량권 행사의 기준. 아시겠죠? 재량권 행사의 기준. 그 외에는 없어요. 찾아보세요. 그래서 교수님들 교과서에서도 이것은 무조건 제재처분 기준이다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예, 별표 28은 제재적 행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행안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건 어디 나와 있는 거예요? 헌법 75조, 95조. 75조에는 시행령, 대통령령, 95조에는요, 시행규칙, 총리령, 부령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건 뭔데요? 부령. 요게 이제 대표적인 법규명령, 헌법이 인정한 법규명령의 형식이죠. 물론 이거 말고도 대법원 규칙이니, 중앙선거관리위 규칙이니, 국회 규칙이니, 헌법재판소 규칙이니,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안 나옵니다. 시행령, 시행규칙, 그 중에서도 뭐가 나와요? 대통령령하고 부령하고 이것만 출제됩니다. 아시겠죠? 왜? 판례 있는 곳에서만 문제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인 거 맞죠? 네, 그럼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적 성질 이걸 물어봤어요. 그럼 이게 법규명령이야? 행정규칙이야? 이런 문제죠? 이거 여기서 문제점 안 쓰시는 분들 계세요. 예, 머릿속에 꽉 박아놓습니다. 뭐라고 박아놓는다? 학설 판례 있는 곳, 판례가 없을 때도 있으니까 학설이 있는 곳에는 무조건 문제점을 쓴다. 아시겠죠? 무조건 문제점을 쓴다. 무조건 100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 답안의 묘미, 핵심, 백미는 뭘까요? 문제점과 사안포섭이에요. 아니 자기들끼리 싸우잖아요. 그렇죠? 견해 대립이 있어. 견해 대립이 있는 거는 싸울 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싸우는지를 말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문제점 꼭 써주시고요. 여기 뭐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형식과 내용이 불일치해. 뭘 따를까? 이거잖아요. 그럼 뭐 복잡한 얘기 다 떠나갖고 법규명령설 그러면 형식을 중시하자. 행정규칙설 그렇게 하게 되면 내용을 중시하자. 형식과 내용이 다르니 어떡할까? 불일치에 대한 문제 이렇게 판단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만약에 법규명령으로 법으로 봐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위반 이코로 위법 이렇게 돼요. 무슨 말이냐? 여기서 이 법규성 있잖아요. 법규성. 예, 법규성의 개념 요소를 한번 볼까요? 법규성. 법규성은 첫 번째 대외적 구속력, 대외적 규범력, 대외적 구속력. 그다음 두 번째 재판 규범성. 재판 규범성. 대외적 구속력이라는 것은 국민, 법원, 행정부 얘들을 구속한다는 거예요. 예, 국민, 법원도 규율하고 법원도 요걸 가지고 재판해야 돼요. 그리고 행정부, 재판 규범성 이건 뭘까요? 위반되면 위법, 알겠죠? 위반되면 위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반되면 위법, 위법성 판단 기준, 위법성 판단 기준이 된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위반, 별표 28 법이야 아니야. 법규성 인정돼 안 돼. 인정되면 위반 이코로 위법, 재판규범성. 왜? 따라야 되니까. 행정부가 따라야 되는데 안 따른 거잖아요. 그렇죠?
법규성이 부정되면 상관없음 이렇게 되는 거죠. 특히나 재판규범성이 문제가 된다 이러고 들어갔어요. 학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 여기 뭐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법규명령설, 행정규칙설 그리고 수권여부 기준설 이렇게 있어요. 행정규칙설 no, 그렇죠? 행정규칙은 no. 예, 법규명령설 가셔도 되고 수권여부 기준설 가셔도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일이 복잡해져요. 판례 보시게 되면 판례를 이거를 시행규칙, 그러니까 시행규칙은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법규명령식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법규성을 부정하나 예외적으로 시행령의 경우에서는 법규성을 긍정한다. 이런 식으로 쓰시는 분들 계신데 잘못된 건 아니에요. 쓰는 방법은 두 개예요. 원칙 법규성 부정, 예외 대통령령 쪽에서 법규성 긍정.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이게 아니라 판례는 어떻게?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차별한다. 이렇게 쓰셔도 돼요. 차별한다. 그래서 뭐 현상적으로 어떻습니까? 시행령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규성을 긍정하고 시행규칙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규성을 부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달라져요. 예, 그 다음에 검토를 보시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권여부 기준설의 입장을 취합니다. 참 제가 여기서 막 설명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왜 법규명령식 행정규칙이라는 게 이런 문제가 언제부터 생긴 일인가? 이건 뭐 간단히 말하면 행정부도 법 만들고 싶어서 그때부터 생긴 일인데 그 뭐 역사를 알려드릴 필요까지는 없고 막 참느기 힘들죠. 수권여부 기준서를 보시게 되면은 뭐 이거의 핵심은 그거예요. 75조, 95조에서 위임입법을 인정을 하는데 만약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이거 없으면 어떡할 거야 이거? 이거 없으면 어떡할 거야 이거? 법규명령설 따르게 되면 법규명령식 행정규칙이면 수권 없어도 그냥 법규성 인정할 거예요? 그러면 75조, 95조 정면으로 위반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 생길 수 있죠? 논리적으로는 수권여부 기준설이 타당해요. 법규명령설 따르셔도 돼요. 왜냐하면 수권이 없는 경우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로 가든지 간에 학설을 따르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법규 플러스 행규죠? 법규명령식 행정규칙. 이제부터 저는 법규 플러스 행규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법규 플러스 행규는 학설 따르면 법규성 인정됩니다. 근데 판례는 시행령 쪽에서 인정하죠. 시행규칙 쪽에서는 인정 안 하죠. 뭔가 느낌 왔어요? 시행령 문제는 웬만하면 안 나온다는 거죠.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알고 계신 뭐예요? 과징금부가 최고한도액 이거 외에는 시행령 안 나와요. 왜냐하면 판례와 학설의 입장이 달라져야지 문제가 재밌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보통 시행규칙으로 나옵니다. 지금도 이제 행정안전부령 시행규칙으로 나왔습니다. 소결. 저는 수권여부 기준설 따랐죠? 그러면 이걸 찾아줘야겠죠? 그렇습니다. 수권 어딨어? 아까 봤던 대로 93조 1항에 보시게 되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위임규정, 수권규정이니까 법규성 인정되겠네요. 별표 1578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다가 맨 끝에 판례에 의하게 되면 행정규칙으로 봐야 될 것이다. 이거 빠지면 점수 안 나와요. 알겠어요? 별표 몇 개? 1578개. 1578개. 수업 끝날 때까지 1578이라는 숫자가 1578번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1578개 쳐놓으세요. 왜냐면 내가 학설 중에서 선택한 견해하고 판례 입장이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요. 판례에 따른 결론을 반드시 도출해야 됩니다. 그걸 요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행규칙 나온 거예요. 학설하고 판례 입장이 달라지도록 만들어주려고.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게 되면 설문 1번에서 첫 번째 질문 법적 성질, 별표 28의 법적 성질에 대한 질문은 끝난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아직은 설문 1입니다. 두 번째 질문 보시게 되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의 적법성을 물었어요. 우선 이 위반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이거. 이건 뭐 제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으니까 그런데 문제 딱 봤을 때, 뭔가 위반이야. 이걸 느껴야 돼요. 뭔가 위반이야. 0.1% 이상의 술 만취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운전면허 취소하라고 어디? 별표 28. 별표 28에 나왔는데 0.22야? 그러면 취소해야 돼. 그런데 그걸 따르지 아니하고, 그쵸? 따르지 아니하고 운전면허 정지를 했어요. 운전면허 정지를 했으니까 이건 당연히 별표 28 위반이에요. 위반인데 이게 법규 명령이면 바로 위법이에요.
법규 명령이 아니면 바로 위법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또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뒤에 보시게 되면은 우선 양가로 2번은 패스 잠깐 유보하시고요. 별표 28을 법규 명령으로 보는 경우 행정규칙으로 보는 경우 이렇게 두 개 나눴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쪽 관련돼서 한 열 몇 분 정도 답안을 한번 보내시라고 해본 적이 있었어요. 답안을 보내시라고 했더니 정말 한 분도 빠뜨리지 않고 이 별표 28을 법규 명령으로 보는 경우 행정규칙으로 보는 경우 둘 다 검토를 하세요. 우와 완전 똑똑해. 이렇게 해갖고 막 칭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왜 두 개로 검토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원래 책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럼 사례를 어떻게 다 외울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책에 그렇게 돼 있어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판례하고 내가 정한 입장이 달라서라고요. 여러분들이 위해서 법규 명령설, 주권 여부 기준설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도 법규 명령으로 보는 경우 이건 포함돼야 돼요. 행정규칙으로 보는 경우 이거 왜 하는 건데요? 판례 때문에 판례는 시행규칙의 경우에 있어서 그렇게 안 보니까요. 양가로 3번부터 한번 보도록 합니다. 법규 명령으로 보는 경우 대외적 규범력 및 재판 규범성 이거죠? 네. 이거와 이거가 인정이 될 수밖에 없다. 남대문 경찰서장 병이 별표 28의 처분을 해야만 하며 이건 누구한테? 행정부에 대한 구속력이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 앞에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뭐라고 했어요? 재량행위라고 했어요. 재량행위라고 했지만 이거 법이라고 봤어요. 이거 법이라고 봤어요. 어느 게 상위법이에요? 어느 게 하위법이에요? 이게 상위법이에요. 이게 하위법이에요. 왜요? 법규 명령이라고 법이라고 봤잖아요. 법 맞죠 이제? 예, 법이라고 봤어요. 여기에 근거해서 아까 우리가 법적 성질 검토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재량이라고 검토했어요. 뭐가요? 운전면허 정지가. 그런데 상위법과 하위법이 같은 영역에서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 충돌하게 되면 뭐 적용시켜야 돼요? 하위법. 그렇죠? 하위법 적용시키죠? 하위법 적용시키면 이거 적용시키면 어떻게 돼요? 별표 28에서 0.1% 이상이면 취소해! 라고 돼 있지 할 수 있다라고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일로 오면 기속행위 돼요. 기속행위. 그래서 이제 이거 기속행위 된 거예요. 기속행위 됐고 재판 규범성 인정된다고 했으니까 위반되면 위법 끝 이렇게 가는 거예요. 쉽죠?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문장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경찰행정법 교재 한두 권 아니죠? 제가 음성 해설을 달아드리면서 특정 교재를 정면으로 비판을 해버리기도 했었습니다. 왜요? 예를 들어 똑같은 경찰 긴급관 똑같은 문제인데 여기서 푼 내용하고 여기서 푼 내용이 달라.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럼 수험생들 보고 어느 걸 따르라는 거야? 똑같은 문제인데. 여러분 그런 현상조차 여러분들이 피해 가시고 안전하게 가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행정법 사례는 행정법은 마치 수학과 비슷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톱니바퀴가 물리면 그냥 결론이 나와요. 특이한 거란 말이죠. 이거 톱니바퀴를 물어 해보게 되면요. 여러분이 모르는 문제를 만나도 절대로 모범 답안에 있는 거 빠뜨리지 않고 다 쓸 수 있어요. 아시겠죠? 논리력을 키우는데 집중을 하세요. 사례를 암기하려고 들지 마세요. 사례 암기하려고 들게 되면 시험 끝나고 어떻게 돼요? 완전 리셋돼요. 그러면 내년에는요. 만약 올해 만연하로 떨어지면 다시 처음부터 기본 강의 들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시고 논리력을 갖추는데 집중해 주세요. 행정규칙으로 보는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규칙 아직 재량행위요? 이거 법이 아니에요. 법이 아니니까 재량행위 상태에 남아요. 그 다음에 재판규범성 없어요. 위반된다고 위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뭐죠? 재량이죠? 뭐 인정돼요? 무하자 재량인사 청구권.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해야 되겠죠? 적정한 재량권 행사를 해야 되겠죠?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으면 안 되겠죠? 재량의 하자논이 여기서 추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추가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여기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 이제 지워버리도록 할게요. 플러스 알파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무슨 논이 나와야 됩니까? 불문법. 그죠? 불문법 위반 여부 논이 나와야 되겠죠? 불문법에 몇 개 있어요? 비평신자, 목동, 부실사 있어요. 그죠? 비평신자, 목동, 부실사. 예, 평신자도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목동이 이제 벌을 받아서 다리가 부실해 죽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게 뭐예요? 예, 종교 차별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 비평신자, 목동, 부실사. 비평신자, 목동, 부실사. 요번에 어디 걸릴까요? 요번에 잘 안 걸리는 거 걸렸어요. 그쵸? B는 뭘까요? B는요, 비례 원칙입니다. 평은 뭘까요? 평등 원칙입니다. 신은 뭘까요? 신뢰보호 원칙입니다. 자는 뭘까요? 자기구속 원칙입니다. 목은 뭘까요? 목적 위반입니다. 동은 뭘까요? 동기 부정입니다. 부는 뭘까요? 부당 결부 금지 원칙입니다. 예, 실은 뭘까요? 종종 나오죠? 실권의 법리입니다. 4가 바로 사실오인. 잘 안 걸리는데 이번에 걸렸네요. 그렇죠? 비평신자 목동 부실사. 평신자가 아닌 목동이 다리가 부실해서 죽어버리고 말았다. 이런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사실오인 뭐라고 했어요? 착오로. 경무에 시달려서 착오로 잘못 봤네요. 그렇죠? 잘못 봤네요. 사실 오인에 따른 재량의 하자가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법규명령으로 봐도 행정규칙으로 봐도 위법해지기는 매한 가지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렇죠? 나오는데 위법성 사유는 조금 달랐습니다. 성문법 위반인 경우가 있었고 재량의 하자인 경우가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사실 결론은 끝났는데 맨 위에 보시게 되면 기간 위임 사무 양가로 2번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요거 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위임 사무 여러분들 도로교통법 93조 1항 아까 참조정에 뭐라고 돼 있었나요? 음주운전에 따라서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제재처분 권한이 누구한테 인정된다고 돼 있었나요? 지방경찰청장이라고 돼 있었잖아요. 지방경찰청장, 지금은 설문에 지방경찰청장 누가 등장하고 있죠? 서울지방경찰청장 정 등장해요. 정, 그쵸? 정 등장인데 왜 정이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 정지라는 것이 아니라 남대문 경찰서장 병이 했을까요? 여기서 여러분들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경찰 간부 준비하는 학생들은 의문 가질 거예요. 그런데 경감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의문을 안 가질 거예요. 왜요? 실무상 정지는 항상 서장이 하고 취소는 항상 청장이 하는 걸 보셨으니까. 근데 그 이유를 알아야죠. 이유를. 그렇죠? 이유를 보시게 되면 거기 있죠. 93조 1항에 따르게 되면 정지처분, 제재처분 누가 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방경찰청장이 하는 게 원칙인데 도로교통법 147조 3항에 보게 되면요. 지방경찰청장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서장한테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무를, 권한을 위임시켜서 남대문 경찰서장이 대신한 겁니다. 그러면 이보세요. 원래 누가 해야 돼요?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해야 돼요.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하면 안 돼요. 명예훼손 걸릴 것 같아. 그래서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남대문 경찰서장 원래 누구한테 권한이 있었다? 도로교통법 93조에 따르게 되면 얘한테 권한이 있었다. 근데 얘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누구에게 갑에게 하였다? 이렇게만 보게 되면은 권한 없는 자의 행위니까 이것만 갖고도 주체상 하자에 따른 위법성이 인정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알겠어요? 안 돼. 왜 안 돼? 여기 뭐가 들어간 거예요? 권한 위임. 실무상 단체 위임 봤어요? 없죠. 기관 위임. 그렇죠? 기관 위임이 들어갔어요. 기관 위임. 왜? 권한 위임 중에 단체 위임은 밑에가 단체여야 돼요. 지방자치단체. 남대문 경찰서장은 행정기관. 기관 위임. 근데 권한의 배분은 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디? 헌법 96조 행정권한 법정주의. 그런데 도로교통법 93조에서 법으로 얘한테 권한 배분을 해놨어요.
이 권한 배분의 변경을 가려면 법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어디 있었어요? 147조. 법적 근거가 147조 3항에 있었어요. 법적 근거 있으니까 이 권한 위임은요? 적법한 권한 위임이죠. 법의 근거 뒀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권한 위임이 있게 되면은 그러면 위임 기관은 그 권한을 상실케 되고 수임 기관이 그 권한을 받아요. 그럼 얘한테 권한이 왔기 때문에 얘가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주체상하자는 따로 없는 거예요. 이 논의가 뒤에서 설문 2번 쪽에 연결될 거기 때문에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까지 설문 1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요. 예, 잠시 쉬었다가 설문 2번, 3번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